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금일 시간은 지금 7시 한 20분 정도 됐고요. 오늘 시장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하루 종일 너무 이제 용을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무너지는 걸 제가 사실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뭔가 좀 해보려고 용을 쓰다 보니까 몸살이 난 것 같습니다, 현재. 일단 시장 브리핑을 정확하게 해드리면, 일단은 오늘 시장은 상당히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렇죠? 잠시만요. 네, 이 정도로 보고, 일단은 코스피 마이너스 1.73, 코스닥 마이너스 2.03.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진 거인 거고, 한 몇 개월, 뭐 한 반기 만에 이 정도로의 큰 폭인 것 같아요. 보면 일단 지금 보이는 화면은 종합 차트거든요. 종합 차트인데,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냥 거의 일자로 계속 매도세가 정말 어떤 감정 없이 계속된 거였고, 다만 어, 다만 거래량은 어제보다 증가하지 않았다. 그리고 평균 거래량 한 50일 정도 기간 동안의 평균 거래량보다 이하의 거래량이었다. 거래량이 많 그러니까 거래량이 대량 거래가 실리고 이랬던 건 아닌 걸로 보이긴 해요. 하지만 한 3일 정도는 거래량이 늘면서 강하게 하락을 했고, 오늘이 이제 마무리 혹은 거의 이제 끝줄에 해당하는 하락이 정도로 한번 길게 좀 뽑아주는 하락이 있었고,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보다 거래량이 좀 늘었죠. 어제보다 거래량이 좀 늘었고 꽤 많은 하락이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볼 거가 뭐냐면,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심각한 거래 어떤 하락으로 보이진 않아요, 현재. 지금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쪽에 집중된 매도였거든요. 집중된 매도였고, 그리고 아마 이런 것들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방어가 될 걸로 보여요. 방어가 될 걸로 보이고,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 코스닥이 돌아 나가는 게 사실 더 중요해요. 지금 시장은. 왜냐면 일단은 지금 그거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일단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 월요일이 상당히 중요한 날이 오는데요. 지금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하락들 있죠. 이런 하락. 이렇게 하락이 났을 때, 하루 이틀 한 일주일간은 좀 횡보 구간을 좀 보이면서 바닥을 잡거든요. 그럴 때 가장 필요한 캔들은 어떤 캔들이냐면 이런 캔들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장중에 딱 시작을 했을 때 쭉 빠졌다가 다시 쭉 올리면서 딱 마무리가 되는, 흔히 말하는 이렇게 생긴 캔들들 있죠. 이런 캔들이 나와야 돼요. 그게 이런 모습 보면은, 지금 잘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모습, 이런 캔들이 나와야 돼요. 제가 확대 한번 해볼게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만약에 오늘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렇게 쭉 빠진 날, 그죠? 쭉 빠진 날, 요런 캔들 모양이 나오는 게 좋아요. 이런 캔들. 그러니까 밑꼬리가 달리, 한 번은 이 저가를 깨고 쭉 빠지면서 이런 캔들이 나오는 모양이 나와준다면, 다음 주 안에는 반등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그려보면, 장중에 이 언저리에서 시작을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종가가 여기까지 와야 돼요. 그 말은 여기를 한번 깨줘야 돼요. 깨준다라는 거는 뭐냐면 어느 정도 가격을 말하냐면 650포인트 정도를 살짝 깨줘야 돼요. 650 정도를.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한번 살짝 그어보면 일단 이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소리고, 시작을 만약에 이런 데서 하더라도 이 선을 한번 깨고 다시 종가가 요 정도에서 회복이 돼 줘야 돼요. 요 정도에서. 이런 캔들이 나오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 다음 날은 이 위에서 시작하지만 조금 빠지는, 뭐 이런 캔들이 한 두 번 정도 나오고, 이거를 다시 물량을 소화하는 캔들이 한 번씩 나오는, 이런 식의 모양이 받쳐준다면 다시 돌아나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걸 왜 차트를 보고 얘기를 하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시장에 외부가 변한 건 없어요. 이거를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 오늘은 차트로 이야기를 하는지. 일단은 오늘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있었는데 확실한 건 아니지만 가장 신빙성 높았던 거 하나는 퀀텀 펀드의 청산설이 하나 나왔죠. 그리고 또 이거는 좀 이상하지만 뭐 내년 뭐 중국 뭐 무슨 이야기 뭐 8월 위기설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퀀텀 펀드가 청산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계속 매도세가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사실 이 퀀텀 펀드가 뭐냐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퀀텀 펀드는 일반적인 펀드랑 좀 달라서 좀 기계적으로 해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 형식, 프로그램 매매와 거의 뭐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설정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ROE가 높은 거, PBR이 낮은 거 순대로 주가를 정렬하는 거예요. 쭉 이렇게 주가를 쭉 정렬해서 쭉 밑으로 이제 가겠죠. 갔을 때 예를 들어서 이 네 개만 이번 달, 예를 들어서 7월 달 매수, 그리고 이제 8월 달이 오잖아요. 8월 달이 오면 다시 정렬을 시작합니다. 정렬을 시작해서 다시 이 상위권만 다시 매수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매수가 들어갔는데 다음 달에는 이게 그냥 없어지고, 이런 게 없어지고 새로운 종목이 하나씩 들어오는 거예요. 좋은 종목이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컨셉을 잡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수익률로도 잡을 수 있어요. 뭐 어떤 종목들을 뭐 PBR이든 PER이든 뭐든 간에, 그러니까 PER이 낮은데 예를 들어서 뭐 ROE가 높다든지, 원래 이렇게는 잘 붙이진 않아요. 이렇게 붙이진 않는데 예를 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어떤 정렬을 쭉 했잖아요. 7월 달. 근데 목표 수익률 20% 돌파했다 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이 종목은 빼요. 빼고 새로운 종목을 다시 넣어요. 이 종목이 좋든 안 좋든.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7월 달에 어떤 펀드 환매가 청산이 될 때 자동적으로 마지막에 이제 청산이 됐을 확률이 좀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음 주 월요일이
아직은 7월 이제 31일이잖아요. 그 마지막 한 번에 매도가 나올 수 있어요. 매도가 나올 수 있고 그 매도의 물량이 한번 쏟아지는 거를 그래서 처음에 시가가 여기서 시작하지만 쭉 밑으로 밀렸다가 여기서부터 기관이든 다른 외국 어떤 자산이든 쭉 다시 이거를 이제 다시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결국엔 요런 모양의 캔들이 나오면서 마무리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일단은 좀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국내 대내외적인 어떤 환경이 변한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팡주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팡주들이 고평가라는 상태여서 미국의 기술주들이 이런 고평가가 있다. 그래서 이제 하락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왔는데 국내는 좀 그렇진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뭐 PER이 9배 정도 혹은 8배까지 아마 내려갈 거예요. 근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한 16배 정도 되거든요. 어제 PER에 대해서 설명드린 것처럼 같은 원금을 투자했을 때 삼성이 그 원금을 회수하는 데까지 9년에서 8년이 걸린다면 애플은 16년 정도 걸린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삼성전자가 고평가됐다라고는 보여지는 건 절대 아니고, 그리고 국내 증시 역시도 지금 PER이 9.2배, 그 다음에 PBR 1.1배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것들의 사실 평균 어떤 지표 평균보다도 낮아요. 평균보다도. 지금 그러니까 이게 보통 보면 평균이 있고 저평가 구간이 있고 고평가 구간이라고 하면 시장의 평균보다 지금 국내 증시는 요 밑에 그러니까 와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다른 글로벌로 봤을 때도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건 PER이 5배 정도밖에 지금 안 될 거예요. 아마 제가 이걸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면 PER이 잠시만요. 그쵸? 4.93배예요. PER이.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는 PER이 4.93, 4.93배밖에 되지 않아요. 엄청난 저평가 구간이에요. SK 하이닉스는. 그러니까 이게 PER을 이해하는 거는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순이익, 뭐 시가총액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PER이 낮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라면 순이익이 높다라는 거예요. 순이익이. 시가총액이 커지는 것보다 순이익이 커지는 게 더 빠를 때 PER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내 증시가 전혀 어떤 사실은 고평가됐다. 그래서 한국 기술주들이 빠진다. 이런 것들은 조금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다만 올해 급등한 부분에 대한 조정은 염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기술주들이 끝났다라는 뉴스나 분석은 저는 지나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아마존 같은 기업을 보면,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안 좋다라는 어떤 그 실적 우려에도 주가는 하락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매출이 늘었다라는 이유도 있고, 그리고 순이익 감소가 있었지만 매출이 늘었는데, 그 이유는 순이익 감소라는 거는 미래를 위한 선비용 지출의 측면이 컸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그렇게 크게 동요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대응책은 하나 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주 강하게 급등한 종목들 있죠. 급등한 종목들은 10일에서 혹은 20일 이동평균선 정도가 어떤 기준을 잡는 거예요. 대응이라고 하면 기준인 거예요. 이거를 깨면은 한 50% 이상씩 다 덜어낸다.
그리고 급등이 아니라 꾸준하게 상승한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5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하지 않는다면 50일 이동평균선들을 하회하지 않는다면 보유하고 여기를 건드리거나 조금 뭐 이런 느낌이면 일단 50일 이동평균선까지 만약에 다음 주에 만약에 깨면 50%를 덜고 나머지는 홀딩하고 가는 전략.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걸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이거를 제가 하이닉스 제가 어제 설명드린 것처럼 50일 이동평균선만 하나만 깔고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나와 있는 선이 50일 이동평균선이거든요. 좀 두껍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꾸준히 올라갔던 급등한 종목이 아니라 꾸준히 올라갔던 이런 종목들은 50일 이동평균선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깨 건들면 한 50% 정도 이익 실현은 하시고 다시 회복하면 다시 추가 매수를 하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보유해서 나가면 돼요. 그러니까 최근에 거를 볼게요. 최근에 삼성전자거든요. 이건 어떤가요? 이 50일 이동평균선을 지켜내면 그냥 가도 되고요. 이거를 만약에 해쳐버리면 50% 정도 물량을 덜어낸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제? 그리고 두 번째 하이닉스. 하이닉스도 역시 이 50일 이동평균선을 지금 보이는 이 빨간 선 얘를 월요일 날 종가예요. 종가상. 종가상 이거 아래에 혹시 존재한다거나 거래량이 는다거나 이렇게 거래량이 늘면 50%는 이익 실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50%는 보유하고. 근데 최근에 좀 급하게 올랐던 종목들은 좀 다르게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상하 프론테크 이런 거 봐볼게요. 최근에 전기차 관련해서 전기차는 50일 이평선까지로 잡기에는 사실 좀 맞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잡냐면 적어도 20일, 10일 정도를 잡아야 되거든요. 이것도 그냥 누구나 알 수 있게 20일 정도로 잡아볼게요. 20일은 제가 좀 진하게 해볼게요. 파란색으로. 그러니까 상하 프론테크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날 어떻게 보냐면 월요일 날 종가가 50일을 오늘 깼잖아요. 만약에 50일을 오늘 깼다면 종가가 오늘 깬 이 월요일 날의 이 종가가 오늘의 이 저가를 깨지 않는다면 보유하되 여기를 깨고 내려가면 50% 이상은 물량 조절을 해야 돼요. 50% 이상. 이거는 어떤 기준이고 대응의 방법이에요. 사막 콘덴서 이런 것들 볼게요. 이것도 깼죠 일단. 근데 월요일 날 종가가 여기를 깨지 않는다면 오늘의 저가를 깨지 않는다면 보유 종가상. 하지만 여기를 깬다면 여기를 만약에 깬다면 이렇게 하락한다면 50% 이상 다 이익 실현하십시오. 이거는 어떤 선을 좀 지키기 위한 거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급등했던 게 뭐 에코프로 같은 거는 한번 봐볼게요. 전기차. 예, 예. 요거를 다시 하면 에코프로 같은 거. 에코프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요 20일 이동평균선을 깬다면 물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근데 저희는 벌써 이런 에코프로는 한 3번 정도 이익 실현을 해서 물량이 25%밖에 남아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물량 정도면 끝까지 한번 따라가 볼 필요는 있어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런 종목들도 한번 봐볼게요. 동진세미캠 이 종목도 마찬가지. 요 부분을 그죠? 이 저가 이 부분을 월요일 날 어떻게 깨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최근 오늘 많이 빠졌던 것들 FNS테크 50일 이동평균선까지 왔거든요. 이게 이제는 그 최선의 그 선이에요. 이 저가를 월요일날 만약에 깨고 나간다면 이거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매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마 월요일날 이런 식으로 제가 좀 라인들을 잡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아마 월요일날 혹은 화요일날까지 시장이 돌아나가지 않으면 꽤 많은 물량들이 아마 이익 실현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중요한 아주 중요한 좀 날이에요. 월요일 날이 어떻게 되는지가. 일단은 하지만 시장은 여전히 시장의 주도주는 여전히 반도체이고 디스플레이예요. 그리고 2차 전지. 당분간 변동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비를 하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오늘 이렇게 종목들이 강하게 하락한 거는 시장이 강하게 하락할 때 이렇게 강하게 하락한 것들이 이 시장을 주도했던 주도주였다는 방증이겠죠. 그러니까 좋은 주식이었지만 이 종목의 저는 잘못이라고 보진 않고요. 어떤 시장 전체 분위기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종목을 탓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그 대응책대로 대응해 나가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은 그 코스피가 5일 연속 계속 순매도 했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에 매도가 강했고, 코스닥에서는 기관의 매도세들이 많았고, 이런 일주일이었는데, 다음 주에 시장을 한번 좀 변화를 좀 느껴졌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고,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정도는 아주 큰 의미의 어떤 기간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